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민주당에서 제명된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가 무소속으로 예비후보 등록을 하며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6일 전북도 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6.3 지방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했습니다. 김관영 지사는 민심의 흐름이 조직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며 도민들에게 직접 선택을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의 출마로 6.3 지방선거 전북지사 예비후보는 민주당 이원택 후보와 국민의힘 양정무, 진보당 백승재, 무소속 김성수, 김영찬 후보 등 6명으로 늘었습니다. 김 지사의 예비후보 등록으로 전북도지사의 직무는 정지됐고 선거 종료까지 노홍석 행정부지사가 도정을 책임지게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지역 단체장 후보들이 김관영 전북도지사의 무소속 출마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냈습니다.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예비후보와 조지훈 전주시장, 권익현 부안군수, 유희태 완주군수 예비후보는 6일 전북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예비후보들은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미래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김관영 지사의 무소속 출마에 대한 질의에는 선의의 경쟁을 하겠다면서도 경선이 끝나면 당의 후보를 지원하고 지지하는 것이라며 해당 행위를 하면 안 된다며 부적절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종규 전 부안군수가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무소속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멈춰선 부안을 다시 살리겠다며 지역 발전 공약도 제시했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종규 전 부안군수는 7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소속으로 부안군수에 출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종규 전 군수는 무너져가는 부안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일꾼이 필요하다는 부안 국민들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다며 뒤늦은 출마 이유도 덧붙였습니다. 일할 사람이 필요하다. 이 소리가 저에게 너무 크게 들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부안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라고 차오르. 부안 빼놓으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국민을 믿고 다시 출마하게 됐습니다. 김종규 전 부안군수는 부안읍 전력 지중화 사업과 천원버스 도입, 전국 최초 대학생 반값 등록금 실현 등을 이뤘다며 20년 앞을 내다보는 안목으로 성과를 만들어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전 군수는 이어 AI 기반 농업 혁신과 스마트팜 확대, 새만금 산업단지 연계 일자리 창출 등 5대 핵심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스마트팜과 AI 친환경 농업 부안 프리미엄 브랜드를 결합해 농업이 돈이 되는 구조로 바꾸겠습니다. 치유 농업의 대표 도시 부안군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 산업단지와 지역기업이 상생하는 구조를 만들어 국민이 고향에서 일하고 잘 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규 전 군수는 청년 귀환 정책과 영세부터 대학까지의 무상보육, 무상교육 책임제도 공약했습니다. 부안군수 선거만 7번째 도전하는 김 전 군수는 제3회와 제6회 지방선거에서 부안군수에 당선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우리 지역 후보들의 면면을 살펴보는 기획보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국혁신당 강동원 남원시장 예비후보를 만나봅니다. 정명기 기자입니다. 조국혁신당 남원시장 후보 강동원입니다. 다시 뛰는 남원, 시민이 웃는 남원을 만들겠습니다.
네, 양충모 후보와 저는 출신, 경력, 정치 스타일이 모두 다른 유형입니다. 양충모 후보는 경제관료 출신으로서 지역 밀착형이 아닙니다. 우리 지역 현실을 아무것도 모르는 현장감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전임 시장들처럼 또다시 남원시를 망가뜨릴 가능성이 크다고 우리 시민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저는 28살의 정치에 입문해서 46년간을 지역 정치인으로 살아왔습니다. 1991년 도의원 4년, 2012년 국회의원 4년을 역임하면서 지역 현안을 가장 많이 해결했고 평생 남원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고향에 온 지 채 1년 남짓 된 양충모 후보와는 근본적으로 차원이 다릅니다. 양충모 후보가 자신을 예산 전문가라고 주장합니다. 인정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양충모 후보가 예산을 편성한 그 예산을 저는 직접 심사했고 국정감사를 통해서 국정을 바로잡았던 국회의원 출신입니다. 중에 가장 중요한 춘향제 100주년 기념사업회를 결성하고 100주년 기념관 건립 예산 추정액으로 한 1천억 되는데 1차 년도인 2027년도에 예산 300억 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중앙정부의 핵심 인맥으로는 현재 윤호중 행안부 장관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평민당 시절부터 동료 후배였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는 통일 문제를 연구하는 대륙으로 가는 길 포럼의 임원으로 함께 활동을 했고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저와 절친입니다. 또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9대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 짝꿍이었고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1995년 도의원 시절부터 지금까지 잘 지내고 있는 친구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과 소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민주당 의원들 다수와 변함없는 교류를 하고 있으며 조국 대표를 비롯한 조국 혁신당 의원 모두가 저의 핵심 인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치는 권력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시장은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라 시민의 고통을 짊어지는 자리입니다. 청렴하지 못한 권력은 부패가 되고 소통 없는 권력은 독선이 되며 철학 없는 권력은 도시를 무너뜨립니다. 오늘날 남원 민주당 시장이 남원을 망치게 했던 원인이었습니다. 저는 시민 위에 군림하지 않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모든 것을 결정하겠습니다. 잘못된 행정은 바로 잡겠습니다. 위기의 남원을 반드시 일으켜 세우겠습니다.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고창군수 선거에 출마하는 민주당 심덕섭 예비후보가 고창 지역을 2천만 체류형 관광경제도시로 도약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심덕섭 예비후보는 석정온천 4성급 웰파크 호텔 개관과 3,500억 원 규모 문화용평 리조트 유치를 통해 먹고 자고 돈을 쓰는 경제지도를 국민과 함께 완성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심덕섭 예비후보는 이어 이재명 정부의 수학여행 지원 정책에 맞춰 전국 최고의 수학여행 필수 코스 등록 추진도 약속했습니다. 진보당 오은미 순창군수 예비후보가 최영일 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4대 불공정 의혹에 대해 군수 측이 해명을 내놓자 오 후보가 다시 반박에 나섰습니다. 오 후보는 6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파트 구입 자금 가운데 1억 8천만 원의 출처가 여전히 불분명하다며 명확한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오 후보는 최 군수 주장처럼 조경수는 재산 신고 대상이 아닐 수도 있지만 판매 수익은 명백히 신고 대상이라며 군수 측 해명이 핵심을 피해간 답변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지적했습니다. 현장 발언 들어보시죠. 조경수 판매를 통한 대출금 상환과 제가 제기한 1억 8천만 원과는 전혀 별개입니다. 최 군수께서는 동문서답하지 마시고 1억 8천만 원의 출처에 대해서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등록 의무가 아닌 자산 처분으로 재산이 늘었다는 최 군수 측 주장은 공직자윤리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 후보는 친동성의 공유재산 무단 사용과 선거펀드 미상환, 관용차 사적 사용 의혹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조치를 다시 요구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의원 정읍시 제2선거구 민주당 경선에 참여했던 조상중 전 정읍시의회 의장이 민주당을 탈당하고 기초의원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조상중 예비후보는 최근 전북특별자치도당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재심위원회에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다며 재심을 신청했지만 기각됐습니다. 조 예비후보는 7일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당시 경선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경선 불복으로 감점을 준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시민의 직접 선택을 받기 위해 무소속 출마를 결심했다며 정당이 아닌 실력과 정책으로 평가받겠다고 밝혔습니다. 5일 오후 3시 15분쯤 남원시 산동면 광주 대구 고속도로 지리산 나들목 근처에서 10톤급 탱크로리가 16톤짜리 화물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탱크로리 운전자인 40대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비번일 기가 중이던 소방관이 주택 화재를 초기에 대응해 피해를 막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일 오전 11시쯤 남원소방서 박성준 소방위가 남원시 월락동의 한 주택에서 불길을 발견해 곧바로 신고하고 초기 진화에 나섰습니다. 불은 아궁이 주변에서 시작돼 장작으로 옮겨 붙었지만 박 소방위의 침착한 대응과 출동대의 신속한 진압으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박 소방위는 소방관이라면 누구라도 같은 상황에서 똑같이 행동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호숙 전북소방본부장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소방 공무원의 사명감을 보여준 사례라며 앞으로도 도민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조직이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임실군이 국립축산과학원과 함께 시작한 고품질 우유 생산용 저지종 수정란 이식 사업에서 드디어 첫 송아지 3마리가 태어났습니다. 임실군은 2023년 업무 협약을 맺고 내년까지 저지종 소와 수정란을 공급받아 번식 기반을 넓혀갈 계획입니다. 저지종 원유는 소화가 잘 되는 A2 단백질을 담고 있어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높고 프리미엄 유제품 생산에도 적합합니다. 임실군은 이 원유를 활용해 임실 앤치즈와 요거트 같은 지역 특산품의 품질을 높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낙농가 소득을 늘리고 지역 경제를 살리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갈 방침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 중에 하나는 현역 단체장과 도전자들의 대결인데요. 특히 광역단체장의 경우 더욱 선명하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현역 프리미엄을 등에 업은 단체장들은 재임 기간 성과와 정책의 연속성을 앞세우고 있고 도전장을 내민 후보들은 새로운 변화와 심판론을 내세우며 맞서고 있습니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역단체장 선거가 현역 프리미엄과 심판론의 대결 구도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는 현역 박형준 시장이 국민의힘 후보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후보와 맞붙습니다. 박 후보는 정책의 연속성과 도시 도약을 강조하며 3선 도전에 나섰고 전 후보는 해양수도 부산 완성과 지방중심 성장 전력을 내세우며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천에서는 국민의힘인 현역 유정복 시장이 민주당 박찬대 후보와 경쟁합니다. 유 후보는 천원 정책과 해사법원 유치 등 재임 시절 성과를 내세워 안정론을 부각했고 박 후보는 바이오 산업 중심의 미래 성장 전략을 제시하며 지방정부 교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북도지사 선거 역시 현역과 도전자 간 구도가 뚜렷합니다. 3선을 노리고 있는 국민의힘 이철우 지사는 일을 해본 사람이 더 잘 안다며 도정 성과와 정책 경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오중기 후보는 보수 텃밭, 경북의 새로운 변화와 심판론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강원도지사 선거도 비슷한 구도입니다. 국민의힘 김진태 후보는 첨단 산업 전환과 정책 연속성을 강조하며 재선 도전에 나섰고 민주당 우상호 후보는 중앙정부 협력과 변화론을 내세워 지지층 결집에 나섰습니다. 이처럼 현역 후보들은 행정 경험과 성과를 앞세운 정책의 연속성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도전자들은 변화의 필요성을 내세우며 심판론으로 맞서는 양상입니다. 현역 프리미엄이 이어질지, 변화 요구가 확산될지
남은 기간 후보 간 정책 경쟁과 민심 향방에 따라 승부가 갈릴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지역민들의 표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현안에 대해 짚어봤는데요. 주거와 일자리, 의료와 교통 등 말 그대로 삶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와 같이 더 나은 삶을 위해 유권자들이 바라는 것들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송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비상계엄에 이어 최근 중동 지역 군사적 긴장이 심화되면서 또다시 커진 경제 불확실성. 유권자들은 골목 상권을 중심으로 한 민생경제 회복이 가장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골목 상권이 살아야 경기가 산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대형 쪽으로 가버리니까 있는 사람은 별 못 느끼는데 없는 사람은 더욱 힘들었지 않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기업 유치만이 아닌 교육과 취업을 연계한 선순환 구조가 갖춰져야 한다는 겁니다. 좋은 일자리 만들기보다는 좋은 환경을 먼저 조성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활동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더 해서 최대한 직업 적성에 맞는 그런 일자리 분야를 찾아서 공부를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유권자들은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반짝 공약이 아닌 실현 가능하고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정책을 후보자들이 약속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요때만 바쁘게 뭘 활동하는 것 같고 요때만 바쁘게 막 공략하는 것 같고 이러니까 믿음이 좀 사실은 많이 안 가죠. 보여주기식 정책이 아닌 삶을 바꾸는 실질적인 변화. 유권자들이 던진 질문에 누가 현실적인 해답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앞으로 선거인명부 작성부터 후보 등록, 사전투표와 본투표까지 일정이 이어지는데요. 유권자가 꼭 챙겨야 할 남은 선거 일정을 권정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마라톤 같은 지방선거가 반환점을 돌고 막바지 스퍼트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2월부터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인지도를 쌓아온 후보들은 이제 예비 꼬리표를 떼고 본격적인 승부에 나서게 됩니다. 출발 신호는 선거인 명부 작성입니다. 명부 작성 기간은 오는 12일부터 16일까지. 거동이 불편한 유권자를 위한 거소투표 신고도 이 기간 진행됩니다. 같은 시기 본선 진입의 분기점이 되는 후보자 등록도 이뤄집니다. 오는 14일과 15일 이틀 동안 등록이 마무리되면 각 지역의 대진표와 기호가 확정되고 선거는 명실상부한 본선 체제로 전환됩니다. 이후 일정은 더욱 속도를 냅니다. 21일부터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후보들은 13일간 거리 유세와 공약 경쟁, TV 토론 등을 통해 자신의 정책과 자질을 유권자에게 직접 선보이게 됩니다. 이후 22일 선거인 명부가 확정되고 24일까지 투표 안내문과 선거 공보, 투표소 정보가 유권자에게 전달됩니다. 다가오는 선거는 4년간 우리 지역을 이끌 대표를 뽑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후보자는 법을 준수하며 정정당당한 경쟁으로 선거에 임하고 유권자 여러분께서는 정당, 후보자의 정책 공약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부터는 유권자의 시간입니다. 선택의 기준을 세우고 투표 방법도 챙겨야 합니다. 먼저 승부의 흐름을 바꿀 변수는 사전투표입니다. 29일과 30일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를 위한 사전투표가 진행됩니다.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어디서든 참여할 수 있어 최근 선거에서는 결과를 좌우하는 핵심 변수로 자리 잡았습니다. 마지막은 본투표입니다. 6월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는 본투표는 투표 종료와 동시에 개표를 시작하며 수개월간 이어진 선거 레이스도 막을 내리게 됩니다. 예열을 끝낸 선거판. 남은 시간 누가 더 설득력 있는 공약과 메시지로 표심을 움직일지 지방선거 승부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